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이번엔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저의 시선은 조금 부정적이긴 해요. 대학생 때 기술적 분석에 매진해서 투자를 하다가 깡통 찬 적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주변에서 주식한다는 분들 중에서 기술적 분석을 신봉해서 돈을 벌었거나 살아남은 사람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분석은 몰라서는 안 되죠. 그 기본적 분석, 어떤 회사나 뭐 회사에 대한 뭐 분석이나 경제에 대한 분석은 어떤 큰 전략을 짜는 차원이고, 기술적 분석은 구체적으로 언제 사고 팔지를 좀 알려주는 그러한 좀 전술적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과 전술이 결과적으로 이게 잘 밸런스가 맞아야지 성공할 수가 있겠죠. 전략만 있고 전술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수익률 측면에 떨어질 수도 있고, 전술만 있고 전략이 안 좋다면은 뭐 개별 전투에서는 이길지 모르겠지만 큰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밑밥을 깔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쌓으면서 보다 보니까 그래도 좀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 어떤 시세의 특징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시세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참고로 이제 지금부터 할 이 두 가지에 관련된 얘기는 뭐 주식과 관련된 얘기이긴 하겠지만은, 주식뿐만이 아니고 채권, 원자재, 뭐 외환 등등 모든 투기 시장, 비트코인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시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요, 절정에서 시작해서 절정으로 끝납니다. 뭐 어떤 차트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차트를 봐도 우선은 제가 좋아하는 대림산업 월봉을 갖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98년도에 시작한 시세, 98년도 IMF 폭락, 그죠? IMF로 인한 폭락, 투매가 결국 이번 2007년까지 오를 수 있는 이 시세를 시작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와서 보면요, 그죠? 이 구간 보면 될 것 같아요. 98년도에 어떻습니까? IMF 와서 모두 경제 상황 안 좋다고 하고 주식이 똥값 됐을 때 투매가 나왔겠죠. 이 자리 투매에서 받아서 투매가 어쨌든 새로운 투매가 나오자마자 이제 더 이상 이제 빠지지 않고 주식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언제까지 올랐냐? 더 이상 하도 많이 오르고 올라서 더 이상 주식 살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왔죠. 금융위기 때도 어떻게 됐다?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갖고 투매가 나와서 더 이상 팔 사람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제 주식이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시세의 시작은 이래요. 모든 시세의 시작은 매도 절정으로 시작해서 매수 절정으로 끝납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디나 다 적용되죠. 하나만 더 볼까요? 코스닥 150입니다. 저에게 큰 부를 안겨줬던 코스닥 150인데, 2016년 12월 달에 투매로 시작한 이 폭등 시세는 결과적으로 1월 말쯤에 있는 사이드카, 하도 많이 올라서 하루에 8% 올랐었거든요, 코스닥이. 투매로 시작한 이 시세는 결과적으로 매수 절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 절정으로 마무리된 이번 시세는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땐 사이드카 나왔던 이번 8월 6일 날 매도 절정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뭐다? 다음번에는 이제 매수 절정이 나올 때까지 주식을 들고 가야 된다라는 뭐 그러한 대략적인 전략이 나오게 되겠죠. 아무튼 뭐 그렇고요.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 두 번째 말씀드릴 시세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주식이란 게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 뭔 얘기냐면 코스닥 차트로 얘기를 해볼까? 재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없느냐? 자, 이거 월봉입니다. 코스닥 종합지수 월봉이에요. 자, 보시면요, 그 정말 재미가 없죠. 이 1년
코스닥 전체 시장이 코스닥이 생겨난 지가 IMF 직전에 코스닥 시장이 개장했거든요. 96년에. 그러니까 한 25년 가까이 지금 시장이 됐는데 그 와중에 보면 좀 진짜 재밌었던 기간은 1년도 안 됩니다. 1년도 안 돼요. 좀 얘가 좀 그런가요? 다른 거를 찾아볼까요? 재밌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사실 아무거나 눌러봐도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뭐 심지어 셀트리온을 봐도 그렇죠. 셀트리온 같은 걸 봐도 예를 들면 보세요. 사실 본격적으로 셀트리온 주식이 재밌었던 건 요런 구간, 그죠? 아니면 요런 구간 정도 될 텐데 전체 주식 시장에서 이 상장되어 있는 기간 중에서 90%의 기간은 우리한테 억수로 재미가 없었던 그런 기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횡보를 오래 한다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개념을 아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이 터질 때와 변동성이 죽을 때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죽는 이 재미없는 박스권의 기간은 더럽게 길고요. 변동성이 나와서 재미있는 기간은 아주 짧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아주 짧은 구간, 아주 짧은 변동성 폭발하는 구간 중에서도 나머지 절반 이상은 또 빠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다? 본격적으로 사실 우리가 진짜 배부르게 정말 마음에 들게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걸 먹으려면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 먹기가 전체 상장 기간 중에 5%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일단 수익 내기가 어려운 거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세의 특징 두 가지 얘기해 봤습니다. 우선은 매도 절정에서 시작해서 매수 절정으로 끝난다. 그래서 뭐 일단 지수로 놓고 말씀드리자면 코스닥 쪽이나 코스피 쪽이나 얼마 전에 매도 절정 나왔기 때문에 매수 절정까지 들고 가보자라는 얘기 덤으로 좀 한마디 해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주식시장 전체 90% 기간은 재미가 없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해결하려면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알고 대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내심을 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인내를 해야 되고요. 매수를 위해서도 인내를 해야 됩니다. 매수하기 위해서 좋은 기회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인내해야 되고 좋은 주식을 샀더라도 인내해야 됩니다. 겁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워낙 근면성실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주식에서도 부지런히 샀다 팔았다 매일같이 하는 걸 좋아하긴 좋아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그게 도움이 되는지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전략인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로 보면 어쨌든 매매는 푼돈을 가져주고요. 어떤 인내심은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해왔을 때 보면요. 지금까지 상황들을 보면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를 위해서도 겁나게 기다리셔야 되고요.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려면 투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죠? 모든 시세의 시작은 투매니까 투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매수하고 그리고 그렇게 매수한 걸 기다렸다가 매수 절정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뭐 그런 짓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매수 절정을 어떻게 잡고 매도 절정을 어떻게 잡느냐는 뭐 자산마다 다 다릅니다. 뭐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뭐 채권이냐, 뭐 원자재냐, 뭐 솔직히 다 특징이 다릅니다만은 다 특징이 달라가지고 솔직히 그거를 다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걸 잡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심리적인 게 가장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그쪽으로 안 가고 꼭 반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면들 좀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크게 세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먼저 정리하고 마치자는 얘기입니다. 먼저 매도 절정이 나와야 매수 절정 나오는 거고 매수 절정 그러니까 모든 시세의 출발은 매도 절정에서 시작하고 매수 절정으로 끝난다. 투매가 없으면 바닥도 없다는 겁니다. 투매가 나와야 바닥이 있는 거고 절정이 나와야 시세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할 거는 대부분의 기간은 재미가 없는 구간이다. 횡보하는 구간이 90%이기 때문에 돈 벌려면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죠? 그래서 인내를 뭐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말이 꼬이고 좀 이랬는데 두서가 좀 없었는데요. 제 얘기 하여튼 참고해서
좀 본인만의 전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떠들어 봤는데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